우리의 디지털 관심 위주의 이기적인 방송. 우리 눈에 안 띄면 뉴스도 테마도 아니다. 마케팅 빅리.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또 만나요. 7월 23일 일요일 날 네. 이제 4, 5, 6회 녹음하는 날입니다. 네. 네. 예, 오늘이 그 대서 가장 덥다는 오늘 글인데 어쩐지 너무 더워. 예, 완전 또가 장난 아니었어요. 네. 동남아를 한 번도 안 갔지만 네. 이렇게 더울 줄은 진짜 몰랐어요. 동남아 안 가봤어요? 예, 아무튼 필리핀 네. 느낌하고 좀 비슷하고. 아, 진짜요? 예, 필리핀 다녀오신 분. 중국도 좀 비슷하고. 홍콩 비슷해. 홍콩. 홍콩이요? 아, 맞다. 홍콩 있었잖아. 홍콩. 예, 저 5월달 갔을 때는 네. 갔다 왔을 때 네. 그렇게 안 덥을까 아마 지금 가면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네, 스프레이를 그냥 얼굴에다 칙칙 뿌리는 느낌이시죠. 네. 물 속에서 치는 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죠. 허우적. 모든 수분이 내 주변에 있네. 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그렇죠. 네. 한 주는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어. 그렇죠. 저희 네, 현재님 그 창립 총회 있으셨잖아요. 맞아요. 네. 네. 어떠셨는지 잠깐 말씀해 네. 주시고. 일단 숫자상으로 좀 표현을 드리면 네. 저희가 한 프린트를 한 100개 정도 했는데 네. 네. 장소를 국회에서였거든요. 국회. 네, 국회에서 오. 하면 신분증을 내고 네. 그리고 입장을 해야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0개 이제 프린터가 다 동이 났었고 와. 와.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한 6명 정도 왔었고 예, 어떤 분 오셨나요? 그 송희경 의원이 송희경. 네, 오. 그다음에 뭐 홍영표 의원이 야, 홍영표 의원님 네, 왔었어요? 네, 뭐 4차 산업 관련된 네.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키워드여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들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요? 사회를 또 방송인 김영철 씨가 오, 따르릉. 따르릉 오. 잠깐 막 했더니 네. 분위기 막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정신없고 막 네. 약간 좀 실수도 몇 개 좀 있긴 있었는데 네. 그래도 뭐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네. 일단 성황리에 잘 덕분에 여름 염려해 주시고 또 마케팅 능력에서 많이 지원도 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그냥 네 그래서 지원 사격했을 뿐. 아주 잘 끝났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어떻게 홍석 씨는 한 주 동안? 한 주 좀 새로운 경험을 한 게 있는데요. 네, 근데 얼굴 보니까 네. 무슨 이렇게 패치를 많이 붙이고 오셨어요? 요즘에 네. 관리하는 남자. 관리 너무해. 마음고생이 이게- 심하셨나? 관리했는데 이게- 여자가 없어. 이게 저도 사연이 있는 게 요즘에 좀 한의원을 가봤더니 네. 좀 요즘에 스트레스가 좀 아하. 있거든요. 그러더니 네. 얼굴에 그치, 올라왔는데 얼굴에 올라오지. 이걸 어떻게 하자다가 우선은 어떻게 뭐 네. 회사 관두면 바로 좋아져. 관두고 매일매일 팩하면 퇴사해. 근데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목요일에 휴가 쓰고 좀 마음을 안정시키긴 했는데 보니까 햇빛을 받을 때마다 네.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좀 가라앉다가 그래서 왜 그러지 했다가 그날 또 이제 자몽에서 무슨 팟캐스트 공모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자. 제가 원래 과가 그 국문학과 그런 계열이다 보니까 국문학 출신이었어요? 네. 전혀 국문학 같지 않은데? 왜 마지막에 한 주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네. 기숙사 룸메이트였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학원 강사를 하는데 때마침 또 뭐 화법 관련해서 뭐 이렇게 저희끼리 이야기하다가 이러면 어차피 너도 나중에 연습이 필요할 건데 또 좀 요즘에 말하는 게 좀 나도 다시 해야겠다. 한번 우리 같이 네. 만들어 볼래? 해서 했더니 예선은 통과했어요. 근데 네. 이제 근데 좀 제가 그때 상암 DMC에 있는 1인 미디어 방송국 체험단을 가봤는데 예. 그 장소가 정말 녹음하기에 딱 최적화된 공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건 그 공모전에 온 사람들이 네. 대학생이 많았다는 거. 그리고 대학생들이 팟캐스트 제작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이게 직장인들 올 것 왜 같았는데 많지? 뭔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를 좀 표현하려는 것도 있고 또 요즘에 1인 미디어 이러면서 유튜버들이 뜨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도 한번 마치 그거 같아요. 뭐 공모전이라고 하지만 동아리 아니면 작은 좀 뭔가 프로젝트 네. 자기들만의 네. 그래서 좀 보니까 한 분은 뭐 시를 낭송하겠다 이런 분도 있고 한쪽은 패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그리고 제일 여기서 제가 메리트를 느꼈던 건 용산에 지금 자몽이랑 CGV가 같이 뭘 스튜디오를 만들었더라고요. 오픈했죠. 네. 그래서 거기를 한번 체험해보고 괜찮으면 나중에 저희도 이제 거기서 한번 공개 방송을 할 수 있는 공개 방송 그 공간이 있대요. 언제쯤 할 수 있죠, 우리? 네. 그렇잖아요. 김건희 대표님이 놀러 오라고. 진짜요? 무슨 거리가 있어요. 놀러 가죠. 생각당 괜찮다고 놀러 오시라고. 근데 거기 혼자서 가야 되거든. 다 거기서 혼자서 지금 하고 있대요. 아. 그래서 그때 네. 거기 공간 사진을 봤는데 네.
되게 괜찮던데? 네, 진짜 저희가 공개 방송하면 사람들이 가면서 김건 볼 대표님이 수 있어요. 올린 게시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 막 CGV에 자몽 스튜디오 있고 막 이렇게 올렸는데 네.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밑에 댓글에 다 영화 보는 사람마다 있어가지고. 영화 보는 사람들이 가끔씩 놀러 가서. 네.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장소에 있으니까 막 맞아요. 부적부적되긴 맞아, 하니까 맞아. 자리상은 되게 괜찮은 것 네, 같아요. 뭔가 라이브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팟캐스트도 하고 실시간 방송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딱 공간이 되니까 음. 나중에 잘만 하면 저희도 한번 저를 갈 수 있죠. 공개 방송 할 수 있겠구나. 그래요? 공개 방송 했는데 사람이 몇 명이냐가 문제지 뭐 하는 건 어렵지 않아 뭐. 네, 맞아요. 공개 방송을 네. 하고 있는 동물원 동물 보는 지나가면 안 될 텐데. 그것도 약간 그렇긴 한데 우리가 그때 할 네. 때는 비주얼이 안 돼가지고. 우리만 있으면 안 되고 네, 뭔가 준비를 해야 돼. 맞아요. 뭔가 그러니까. 특별 게스트 같은 오, 연예인이 왔으면 좋겠네요. 연예인들도 마케팅 관심 많아요. 나 그날 김영철 씨한테 네. 사인 좀 받으려고 했다가 나 준비하고 막 왔다 네. 갔다 하는 사이에 언제 와고 슉슉 왔다 가가지고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 그날. 와, 그치. 요즘 뜨는 연예인은 다르네요. 그래도 저희 이제 주변에 저번에 우리 시즌 1 때 이현주 네. 실장님 네, 맞아요. 나왔잖아요. 네. 네. 최근에 이제 이현주 실장님이랑 이제 같이 식사를 할 약속이 네. 있어서 했는데 네. 디자인 피버뿐만 아니라 네. 많은 곳에서 네. 우리 방송들을 듣고 계신다는 와우. 그 자문을 받았어요. 오. 그러니까 일례로 케이스 근데 네. 반응들을 안 해. 반응은 그 팟캐스트 이번에 팟빵에 게시글에서 감동적인 문구를 봤어요. 아 그래요? 정말 우리만 감동적이야. 우리만 감동적일 수 있어. 근데 봤는데 갑자기 팟캐스트를 그동안 안 들었는데 이런 숨은 보물 같은 존재를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와, 역시 이게 작지만 큰 보람이구나.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이현주 실장님 내부의 디자인 피버 네. 직원들도 네. 마케팅 빅릭을 듣고 있다가 이현주 실장님이 네. 나왔던 방송을 듣고 와 오. 현주 실장님 그 방송 나오셨었네요? 와. 거의 뭐 어깨 빵. 네. 연예인급으로 막 해서 맞아요. 주변에 막 친구들도 너희 회사 그 이현주 실장님이라는 분이 오. 마케팅 빅릭에 나오더라. 와우. 그런 식으로 우와. 그래서 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많이 듣고 있다. 와,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 그래서. 분야 사람들이 이 표현에 네. 약해.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 좀 들으면 듣는다고 맞아요. 좀 말이라 좀 해줬으면 좋겠네. 네. 좀 약간 에이전시뿐만 아니라 솔직히 이제 일반 회사에 있는 분들도 마케팅은 아무래도 관심이 있는 것도 있지만 트렌드를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저희 방송을 트렌드 교과서처럼 한번 이렇게 보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점점 이제 색깔이 네. 이제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네. 이제 시간이 좀 지났지만 페이스북 타임라인 뉴스를 네. 짧게 한번 하도록 하시죠. 그러면 저희 운재님부터 시작. 네. 예. 최근에 본 거예요. 인사이트 Y라는 페이지에서 하나 공유한 게 있더라고요. 예. 그 우리 주커버그 씨가 네. 네. 그 올린 동영상인데 회사라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근데 네. 뭐 좋은 얘기죠. 뭐 이렇게 뭐 인스파이어 하고 뭐 서로의 자율권을 주고 막 하는데 그 중에 저는 좀 다른 게 보였는데 개발자들이 그런 자율권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 1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권한이 있대요. 네. 이게 위에 뭐 위까지 올라가지 않고 그 선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레벨에서 그런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전 세계 이제 20억 명 대상으로 그 중에서 이제 표본만 뽑아서 위에다 말도 안 하고 지 네. 마음대로 테스트를 할 수가 우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뭐 우리 페이스북 이용하다 보면 그런 약간 안 보던 UI나 이런 것들 나올 맞아요.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거기에 이제 설문조사나 뭐 이런 거 네.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 수많은 개발자 사이에 페북에 있는 개발자 사이에서 내가 테스터 베드가 되고 있구나. 테스터 베드에서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어떤 이렇게 그런 무료로 이제 서비스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좀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 페이스북 안에 이제 수많은 개발자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의 어떤 뭐 프로세스 개선이나 아니면 뭐 속도 개선하는 건 정말 큰 이슈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초가 걸리는 어떤 프로세스에서 0.5초를 만들었다 그러면 막 내부에서 다 박수 쳐주고 막 그 글로벌 사례로도 올라가서 다 적용시키고 뭐 이런 거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꽤 가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세스 개선해가지고 했던 사례들이 많다. 그런 얘기 좀 들어서 되게 작은 부분이지만 20억 명 정도의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플랫폼에서의 그런 숫자는 정말 큰 의미로 다가온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뉴스는 요거고요. 예, 다음 이제 홍석 씨.
네, 하나는 아마존에서 소셜 기능을 이제 iOS 애플 앱에서만 스파크라는 기능을 넣겠다 이런 소식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메신저를 활용한 그냥 뭐 카카오 뭐 봇 이런 네. 느낌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네. 아마존도 이제 조금씩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다가갈지 고민한다는 게 보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한 트렌드 연구소에서 네. 유동인구 빅5 네. 네, 이 기사를 봤는데 좀 신기한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의 실리콘밸리 네. 이런 거를 홍합밸리라고 부르는 것도 여기에서 네.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건 지하철 카드 이용의 증가가 제일 높은 지역이 강남역일 줄 알았는데 네. 홍대 입구. 와.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네. 20대들이 자주 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분석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역에서도 뜨는 업종과 지는 업종이 뭐냐. 네. 근데 홍대 입구는 유흥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유흥이 아니라 어느 정도 뭐 패션 관련된 거나 1등이 편의점. 편의점. 그래서 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음. 오히려 이제 지는 쪽은 좀 약간 유흥 쪽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하건데 네. 강남역에는 네. 주거 지역이 있긴 아, 있지만 아마 네. 홍대 쪽에 비하면 적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들 이제 1인 가구들이 이제 네. 어떤 경제 활동이나 안에서의 생활하는 거, 네. 그냥 유흥보다는 생활하는 네. 쪽에서의 그런 시장이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맞아요. 저도 그 리포트를 네. 보고서는 강남역이 더 큰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다음 네. 맥락이 어쨌든 사람이 거기서 뭐 자고 뭐 이런 생활하는 거라고 하면 맞아요. 그쪽에는 그냥 단발성이라 그러면 강남역이 거긴 좀 지속성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확실히 강남역도 편의점이 있지만 강세를 보이는 거는 패션과 액세서리 이쪽이더라고요. 지하. 네. 아무래도 그리고 또 이 뷰티 관련은 또 줄어드는데 유일하게 또 이 역에서는 강남역이 헤어라는 카테고리가 또 상위권에 있어서 네. 역시 왜냐하면 살롱? 네. 호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밤 11시, 12시에 이제 거기서 술 먹고 이제 네. 거기 그 라인을 이제 걸어가면 와, 나는 정말 네. 그 미용실에 남자들이 그렇게 많은 건 처음 진짜요? 봤어. 와 새로운 정말 사실이다. 꾸미는 남자애들이 네. 너무 많은 거예요. 오. 그러니까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네. 괜찮은 남자가 없다라고. 이거는 한 3, 4년부터 유행어로 돌 정도로 네. 임자가 있거나 다 게이거나. 신기하네요. 네. 그게 그 비하라는 게 아니라 네. 그만큼 이제 남성들한테도 이제 그 동성연애 하는 게 이제 포용력으로 이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남자가 나오는 네. 술집이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고속터미널은 네. 숙박 이게 조금 특이하게 잡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읽고 나서 마지막으로 봤던 뉴스가 독립서점이라고 동네 책방 이런 네. 데가 있잖아요. 네. 민음사의 출판사가 오직 동네 서점에서만 판매하는? 책을 판매할 수 있게 출간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또 여기 이름이 또 웃긴 게 쏜살문고라고 민음사에서 작고 가볍게 저렴하게 문고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하나의 뭐 출판사 닉네임 같은데 이거를 또 51페이지라는 그런 그 사장님이랑 민음사의 실무자랑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소한 아이디어가 스케일업이 되는 느낌? 네. 그래서 좀 동네 서점의 앞으로의 이미지나 이런 유통 채널도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뉴스는 여기가 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의 오늘 타임라인 뉴스는 43분. 43분이요? 예. 뭐지? 뭘까요? 43분. 43분. 예. 대한민국 소셜 미디어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이 43분. 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SNS 이용자들은 하루 평균 43분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하는데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게 페이스북이었고, 그리고 지난해 대비, 그러니까 이어 오브 이어 인스타그램 성장률이 가장 눈에 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5위에 인스타그램이 한 3.8% 비중이었는데 1년 사이에 8.1% 예, 이용률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지난해 가입률이 55.8%. 지금 우리나라 국내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한 800만 명가량 되니까 가입률이 55.8%였는데 12.9%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다른 소셜미디어 채널들은 다 하락한 반면
유달리 인스타그램만 성장률이 빠르게 많이 올랐던 한참 우리나라에서 주름 잡았던 트위터 이용률은 전년 대비 한 11.3%가량 네. 감소됐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밴드, 트위터 순으로 그렇게 수치가 반영이 된 내용이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 약간 모든 다 수술이 지금 네. 정체돼 있는데 그쵸. 유일하게 뜨는 게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저희 밴드도 정체돼 있고 네. 심지어 뭐 트위터는 떨어지고. 근데 이제 참고로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글로벌로 어저께 나왔던 데이터 중에 하나가 네. 네. 먼슬리 액티브 유저 중에 메이저급 네트워크로 딱 봤을 때 페이스북이 20억 사용자, 네. 그리고 유튜브가 15억 사용자, 네. 그리고 메신저가 12억 사용자, 네. 왓츠앱이 12억, 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 이제 네. 그 7억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이제 나와서 네. 대부분 페이스북 쪽 계열이 1, 2, 3, 4, 5위, 6위가량 꽉 잡고 있는 걸로 최근엔 앱 설치 순위에서도 그렇게 나온 것처럼 유튜브만 빼고는 거의 대부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신저가 꽉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4회, 5회, 6회는 재미난 보고서를 가지고 네. 말씀드릴 것 같아요. 글로벌 이제 회계법인이자 여러 가지 막 그 컨설팅을 하는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쿠퍼스 그룹에서 나온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2016년에서 2021년도까지 전망하는 리포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리포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은 전 세계 글로벌 네. 그 컨설턴시 중에 유명한 우리나라는 이제 3일 회계법원인가 그거와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리포트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핫하죠. SK MNC와 그 맞습니다. SM의 최근 네. 이제 상장 서로 이제 지분 가지고 했었던 이슈도 있고 SBS랑 네이버랑 네. 서로 콘텐츠 빌드업 관련돼서 이제 서로 양자 간에 있었던 이슈들을 토대로 네. 과연 글로벌은 네.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간에 어떠한 이제 변화들이 있을까 가지고 최근 한 5월 지금 7월이니까 7월 초에 네. 나왔었던 리포트를 가지고 4회, 5회, 6회 한번 조금씩 내용을 서로의 입장에 맞춰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처음에 이 보고서를 읽고 느낀 게 있었다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더 이상 안주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을 아마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봤을 거예요. 유통회사처럼.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데이터를 자기들이 소유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는 항상 갑이 아니라 어쩌면 의뢰 입장에서 계속 뭔가 긁어모으거나 수집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광고 회사를 끼거나 마케팅 회사를 끼거나 아니면 리서치를 자기 종속으로 하거나 어쨌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다. 이걸 그쵸. 가져야 한다는 게 주요 핵심이었고요. 보면은 이제 음악 시장 이야기도 있었지만 좀 재밌게 봤던 게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다른 곳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치를 어떤 식으로 뭐 좀 모델링 했는지 이런 이야기가 또 재밌었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회사에만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과연 이게 적용이 다른 데서 가능할까 하면서도 이제 이게 돌아가는 게 콘텐츠나 이런 쪽도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겠구나.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이번에 리포트가 한 157개 국가에서 한 22만 3천 명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약간 정량적인 정성적인 관련돼서 그 나왔던 거거든요. 사실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쿠퍼스가 진출해 있는 나라의 숫자 그 국가에 다 있는 나라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신뢰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그 엔터테인먼트나 미디어 시장이 2021년도까지 전망을 내놓은 거라서 사실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고 그리고 국내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국내의 기업들과 서로 콜라보레이션이나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는데 특히 유독 엔터테인먼트나 미디어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 나라의 거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쿠퍼스 이번 리포트가 바라보는 입장 자체가 글로벌리하게 모두 열려 있다라는 전제하에 각 나라의 문화적인 여건을 굉장히 심층적으로 잘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 얘기가 빠지진 않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 과연 해당 그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산업의 비즈니스 네. 모델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맞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변화에 네. 따라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변해야만 하는가,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컨텐츠 전략, 각 나라별로 컨텐츠 전략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독 유달리 튀는 것과 정체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용들이 같이 다 담겨져 있어요. 네. 사실 한 40여 페이지 분량이긴 해요. 네. 근데 전체 영문 보고서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 누가 번역하지 않는 이상 맞아요. 예, 보기가 힘들어서 저희 세 명이서 네. 짧게나마 예, 리뷰를 해드리는 거니까 네. 예, 이번 4회, 5회, 6회를 통해서 좀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예, 웅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예. 전체적인 E&M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예, 네. 정체돼 있다. 예, 예. 놀랍게도. 네, 그것도 최근 네.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 한 3, 4년 전부터 예, 네. 전체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정체, 네. 어떻게 보면 감소되고 있다는 게 첫 장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들이 정말 고민이 많겠다. 음.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뭐 M&A나 네. 또는 그런 어떤 그 하이브리드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융합하는 부분들 고민할 수밖에 없겠다. 맞습니다. 새로운 기술도 도입해야 되고 네, 맞아요. 또 그에 따라서 갖고 있는 지금 기반 산업의 이걸 더 성장시키는 네. 이런 어떤 모멘텀을 좀 발견해야겠다라는 거가 이 리포트의 네. 면면이 흐르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을 한 8가지 네.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에서 기술적인 전환을 일어나는 거 가지고 한 기술적인 부분을 한 8가지로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AR, VR 그리고 사이버 보안 그리고 사용자들의 억세스 얼만큼 억세스 가능한가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IoT, 3D 프린팅, 클라우드, AI나 오토메이션 관련돼서 했는데 네.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직 사용자들은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네. 하지만 거기에 관점에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기술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긴 해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사용자들의 컨슈머 네. 입장의 위시리스트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이렇게 필요 충분 요건 이렇게 2개 그래프를 놓고 이렇게 교차했었던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네. 사용자 경험을 네, 좀 맞아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US.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평준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초반에 한 11페이지부터 한 12페이지까지 네.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또 보면 네. 저는 또 이게 좀 눈에 들어왔는데 예. 아마 그냥 챕터로 나누면 비즈니스 모델 앞에 있는 네.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예, 예. 새로운 고객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광고나 마케팅이나 뭐 유통 쪽에서 상품이나 뭐 판촉을 하든 결국 이 4가지 포인트가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더라고요. 예, 예. 첫 번째가 누가 우리의 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팬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변화에 대처하는 게 예. 단순히 전략 변화가 아니라 하나의 팀을 구성하는 것도 변화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심지어 크게는 조직의 문화도 변화할 수 있는 예. 필요성이 대두된다. 예, 예. 이런 내용이 좀 약간 신선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뭐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팬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예. 어떻게 수익화를 추구할 수 있는지 이건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이걸 계속 머리에 생각이 한다는 게 다시 한번 회상을 해주는 키포인트였고 네 번째는 팬에 중심된 좀 그런 요소를 어떤 식으로 경험을 좀 사용자 경험이나 브랜드 이런 체험 그런 느낌을 어떻게 좀 발전시킬 수 있나 이런 걸 좀 담았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좀 깨우치고 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또 음악 시장이 좀 스트리밍 고객이 증가하는 거를 보고 구매 스타일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면서 반면에 좀 희한했던 게 일본은 또 디지털 관련 음반이나 이런 수익은 생각보다 그렇게 증가가 아니고 조금 감소 추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본 시장은 모바일이 오히려 더 익숙하다고 들었는데 이건 이 보고서에서는 어떤 상황을 보고 한 걸까? 단순히 그냥 앨범 판매량을 본 건가?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대 이동이나 해서 제너레이션 네. Z세대. 예, Z세대. 네, 이 Z세대를 다시 한번 여기서 보게 되니까 이게 밀레니엄 세대나 뭐 이렇게 구분하면서 그 세대별로 지출하는 뭐 패턴이나 이런 것도 전략을 다시 한번 볼 필요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Z세대와 지금 밀레니엄 세대의 네. 컨텐츠 소비 성향을 봤을 때 맞습니다. 거의 모바일로 집중이 네. 되어 있으니까 모바일 오리엔티드 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게 어찌 보면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의 네. 과제일 수도 있는데 일본 네. 환경은 굉장히 일본은 모바일 컨텐츠가 이미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왑 나왔을 때 그러니까 2004년도 한때고 SK 네이트나 네. 그리고 이제 한솔텔레콤 막 그렇게 한솔이 언제적 거예요 진짜 018 8년인가? 아 이러다가 이러면서 나이가 들키네. 예 그렇게 되면서 모바일 왑이었을 때 이미 일본은 그 나라의 각각 통신사들이 다 디바이스 나오면서 모바일 네. 컨텐츠로 거의 아, 메시지도 일본은 더 앞섰었기 심지어는 때문에 뭐 결제단만 네. 해도 먼저 그 디바이스에 오리엔티드 돼서 그걸로 다 네. 찍고 다녔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거 이제 도입한 게 우리 네. 그 뭐야 그 우리나라 버스 티맥? 아, 티머니? 아, 카드. 네, 네. 아, 그게 벤치마킹이 그쵸. 우리나라 티머니 네. 카드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네. 일본은 거의 교통카드 하나 한 번만 네. 충전하면 네. 뭐 자판기에서도 음료수 해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네. 정말 우리가 그 투지폰 쓸 네. 때부터 거기는 다 그런 걸로 다 아, 환경이 다 그래요? 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이번 리포트에서 한 14페이지 보면 네. 연평균 성장률이랑 그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2021년까지 토탈 레베뉴를 네. 봤을 때 평균 마켓 사이즈는 한 410억 원대 네. 이상에 나오는 국가들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대한민국, 이탈리아 수준 네. 순이에요. 그런데 연평균 성장률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한 4.2% 성장률에 보면은 평균 마켓 사이즈가 410억이면서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시장의 글로벌리 성장률이 4.2% 구역 내에 나오는 나라가 지금 언급된 나라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겨우 연평균 성장률 4.2%고 선에 걸쳐져 있어요. 아, 그만큼 빠르게 성장된다는 거죠. 아. 사실 우리나라 문가 성장률이랑 네. 연평균 시장 그 경제 성장률. 예, 경쟁률 성장률 따져볼 때는 네.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시장 네. 성장률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올해 이제 2.6% 네. 시장 경제 성장률을 보고 있다면 거의 그렇게 네. 되면은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이끌게 되는 게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시장이 아닐까라고 아,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전 이 표에서 네. 인도가 약간 인상이 깊더라고요. 네. 네. 뭔가 수익은 그렇게 나진 않을 것 같지만 그쵸, 연평균 성장률이. 점차 예. 늘어나는 거는 얘네가 빨리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도 이제 네. 인도 시장이 굉장히 핫하기도 하고 네. 예, 내부적으로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좀 빠르게 성장하고 네.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인도도 모바일 쪽으로 네, 맞아요. 가는 거고 음. 거기 또 영화 산업은 또 우리의 상상 네. 이상 초월하잖아요. 아. 네. 그리고 인도에서 유명한 네. 배우들이 또 미국에서도 아. 이제 활동도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성장률은 네. 시스템화된 이런 그 네.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이제 주도하게 되면서 그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걸그룹 뭐 보이그룹을 런칭을 할 때 네. 프로세스 중 하나가 이제 팬클럽을 아예 기획해서 아. 같이 런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세대 정도만 해도 막 팬클럽이 우후죽순 네, 일어나서 맞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 이제 택하는 방식이었는데 네. SM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딱 그룹 만들 때부터 네. 이제 딱 팬클럽 하나를 지정해 놓고 그래서 딴 그룹 팬클럽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자생적으로 이렇게 좀 안 크게끔 또 매니징을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봐도 그 전에 뭐 걸그룹 하나 키우는데 1억 정도 든다 그랬었거든요. 네. 한 명 멤버 한 명 키우는데. 한 명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걸그룹이든 보이그룹이든 이런 성장하는 시스템에서 이제 좀 더 공교화되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아. SM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런 이제 미디어 회사, 그 컨텐츠 회사들과의 네. 이제 협업하는 것들 이제 기사화도 많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연장선이라고 보여지는 네. 거죠. 네. 어떤 기업화가 네. 좀 더 비즈니스적으로 좀 더 그 정교화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면에 보면 이제 이런 특히 그 음원 쪽을 보면 맞아요. 이 디지털화도 스트리밍 시장으로 가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런 그 뭐 큰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제외하고 네.
기존에 있는 아티스트나 이분들의 이제 성장 기반이 너무 적은 거죠. 어떻게 반대쪽으로 보면 왜냐하면 스트리밍을 올렸을 때에 그런 저작권자 그 네. 음원 만드는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수익이 너무 적으니까 심지어 뭐 지금 그런 내용 되게 많잖아요. 뭐 음원 네. 하나 발매해가지고 이걸 뭐 몇 개 떴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게 맞아요. 예. 통장에 뭐 몇만 원 찍히고 막 그렇죠. 예. 그 통장 자기 막 통장 공개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자기 아티스트들이. 그래서 나왔던 게 외국도 뭐 다르지 네. 않아서 타이다이라는 그런 이제 그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이지 비욘세 네. 남편 그 프로듀서로 유명한 그 아저씨랑 뭐 비욘세 리안나 마돈나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메이저 뮤지션들이 모여서 만든 타이다이라는 서비스도 네. 우리도 이제 그런 이제 음원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겠다 우리 독자적으로 나가야 돼서 2015년 4월에 이제 런칭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연장선상이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바른 음원 협동조합이라고 네. 신대철님이 이제 설립한 게 있거든요. 거기도 그런 음원 수입을 좀 더 이 정말 음악을 만드는 사람한테 많이 가게끔 이렇게 하겠다라는 네. 이제 운동인데 사실은 바위에 계란 치는 격일 수도 맞아요.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네. 않으면 네.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그 컨텐츠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한테 좀 더 들어가야 또 그 사람들이 또 그런 음원으로 수익을 얻어서 네. 또 다른 뮤지션한테도 넘어가고 뭐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디지털은 그 수익이 그런 뭐 멜론이나 이런 쪽으로밖에 안 가니까 아니면 뭐 그나마 이제 제작사 쪽 네. 우리가 흔히 알고는 많은 큰 제작사들 쪽으로만 가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이 디지털 시장이 아마 특히 음원 시장은 계속 이렇게 일본처럼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듣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이걸 그냥 듣고 뭐 캐주얼 컨텐츠처럼 씹고 버리고 뭐 이런 일회성의 컨텐츠로 바뀌어 버리니까 예전에 우리 안 그랬잖아요. 맞아요. CD 그렇죠. 사고 예. 테이프도 사고. 테이프도 아직도 아직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유튜 같은 그룹이 만 해도 자기네들 이럴 바에 그냥 뭐 음원으로 그냥 무료로 네. 풀어버리고 우리 공연수로 가져가겠다. 그거는 이제 큰 맞아요. 큰 뮤지션들. 뮤지션들 얘기고 또 그쵸, 그거는 그쵸. 또 반대적으로 작은 인디 뮤지션이나 이제 새롭게 이제 음악을 데뷔하려고 하는 이런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려움이 많죠.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네. 그거의 어떤 성장세가 좀 주춤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즐길 것들이 좀 더 적지 않을까? 네. 네. 우리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정말 즐길 거리 들을 거리가 정말 많고 맞아요. 찾아 들을 게 네, 되게 네. 많았는데 요즘은 정말 들을 게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메이저급 아티스트 네. 들도 이제는 수면 위로 안 올려오고 최근에 우리 이제 녹음하기 한 이틀 전에 네. 유명한 해외 얼터너티브 락 그룹인 네. 링킨파크의 그 오. 리드 시너가 체스터. 예, 체스터 나랑 동갑이더라고. 예, 41. 오. 예. 자살했었던 것도 헐. 그 링킨파크를 좋아해주는 많은 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음악들이 네. 여러 가지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 그 글로벌리하게 좀 팬들에 좀 뒤처지지 않나 여러 가지 네. 좀 우울했었던 것들이 어쨌든 반영돼서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자살하게 됐는데 네,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4회 방송은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 5회 때 또 다른 이야기로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